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민선고기 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롭게 취임한 전재수 부산시장은 취임식 없이 곧장 업무에 착수했는데요. 전 시장은 이날 1호 결재 문서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계획에 서명하며 민생 회복을 위해 행정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민선국이 공식 출범 첫날인 1일 전재수 부산시장은 부산 지역 구군 단체장들과 함께 충렬사 참배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신임 부산시장 취임식은 없었습니다. 전 시장은 이날 집무실에서 취임 선서와 인수인계를 거친 뒤 곧바로 시정에 착수했습니다. 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부산시장으로서의 첫 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전 시장은 이날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생 100일 비상조치는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 시민 부담 경감 및 상권 활성화, 민생 안전망 구축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하는데 소상공인 저리 대출과 동백전 캐시백 한시적 상향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를 통해 민생 회복을 향한 확실한 돌파구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제9국이 부산시정이 출발한다는 것을 시민들께 알리고 저희들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전 시장의 결재 1호 문서도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계획이었습니다. 전재수 시장은 본격 가동에 들어간 부산 민생안심특별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어떤 정책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지 직접 챙기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지금이 민생을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며 다시 뛰는 부산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민선고기 임기를 시작하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7월 1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경남의 경제대도약과 교육대전환을 내건 두 수장의 취임식 현장과 각오를 전주현 기자가 전합니다. 도민들의 박수 속에 재선 도지사로서 새 임기를 시작한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 지사는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남의 경제 대도약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지컬 AI와 소형 모듈 원전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경남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또 도민 중심의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남의 대도약을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도록 제가 이때까지 쌓아온 모든 경륜과 열정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도정에 반영하고 우리 경남 도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권순기 신임 경남도 교육감도 취임식을 시작으로 12년 만에 경남교육 변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권 교육감은 공교육 강화를 통한 학력 향상과 AI 기반 미래 교육으로 경남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원 등하교 버스를 도입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118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교육 때문에 떠나는 경남이 아니라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경남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아이, 다양한 재능과 특성을 가진 아이, 천천히 배우는 아이와 장애아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헌법에 나타나 있는 교육 철학입니다. 이 헌법 정신을 경남의 공교육 강화에 그대로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민선국이 경남 도정과 경남 교육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경남의 시군 단체장들도 새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선고기에 닻을 올린 단체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는데요. 취임식에서 밝힌 지역 발전 방안과 각오를 표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민 우선주의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내건 강기훈 창원시장. 강 시장은 모든 행정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어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일이 과연 합당한가 안 한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실행을 한다면 에러도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시민들 불만도 없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시민이 먼저 그리고 우리 100만 시민들이 행복한 창원을 만들자. 노무현 정신과 가야 역사를 시정의 두 축으로 제시한 정영도 김해시장도 공식 취임했습니다. 정 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김해를 부울경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는 각오입니다. 국민 눈높이 행정을 내건 차석호 함안군수도 첨단 산업 유치와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재선 이상 단체장들은 경험과 영속성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안병구 밀양시장은 소통 행정과 첨단 산업 전환, 부자 농촌 조성 등 지역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빈손 없는 맞춤형 복지 실현, 대리용 문화관광 도시 완성, 청년 소상공인 상생경제, 교통혁신 및 안전도시 조성, AI 기반 시민중심 혁신 행정이라는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회 의장에게 임명장을 받은 나동현 양산시장은 미래 세대와 함께 양산의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한 강석주 통영시장은 시민 중심 강한 통영을 내걸고 전시민 민생지원금 지급 등 체감형 복지를 예고했습니다. 10년 만에 군정에 복귀한 하학열 고성군수는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중심의 지역 발전 구상을 밝혔습니다. 지역 소멸과 경기 침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한 민선국이 경남 기초단체장들. 취임식에서 내놓은 약속이 지역의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민선국이 부산 기장군의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장군정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여성 군수가 취임했고 군의회 의장단은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꾸려졌습니다. 새 군정은 예산 혁신을, 새 의회는 주민과의 소통을 약속했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하 화음과 꽃다발도 없이 소박하게 치러진 우성빈 신임 기장군수의 취임식. 우 군수는 국민의 군정의 주체가 되는 군민주권위원회를 구성해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직후 첫 결재로는 기장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계획에 서명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를 위해 전시성, 낭비성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예산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장 군민의 것을 기장 군민에게 잘 돌려드리는 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장군 예산은 기장 군민의 이익에 입각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부패와 낭비가 기장군 예산을 갉아먹을 수 없도록 관습과 관례를 깨고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 혁신을 단행할 것입니다. 기장 군정사상 첫 민주당 소속이자 전국 첫 여성 기장군수로 취임한 우 군수는 2018년 기장군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과 민주당 부산시당 부위원장 등을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우 군수는 AI 데이터 센터 유치와 정관선 조기 추진, 민생 활력 지원금 지급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앞세워 기장의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기장군의회도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10대 기장군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전반기 의장에는 민주당 소속 김원일 재선 의원이, 부의장에는 같은 당 재선 허준섭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여기에 세계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의회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장은 국민의힘 구혜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장단이 이끌어왔던 이전 의회와는 확연히 달라진 겁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정과 의회를 모두 민주당이 이끄는 새로운 체제를 맞은 기장군, 첫 여성 군수와 새 의회가 내건 변화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1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제20대 교육감으로서의 새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사상 첫 4선 교육감이 된 김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지금은 미래교육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며 AI 시대 선도와 맞춤형 학력 신장 등 5대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AI 튜터를 보급하고 교무행정 전담팀을 확대해 교사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김 교육감은 진보나 보수가 아닌 아이들의 미래만 바라보는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5극 3특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케이블 TV는 정작 생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선거철마다 케이블 TV는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구석구석을 비추었습니다. 지역민 삶과 직결된 풀뿌리 의제를 발굴하며 지역 공론장 역할을 해왔지만 케이블 TV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지역 미디어로서의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 TV의 미래를 논하기 위해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유료 방송 가입자는 줄고 있고 광고 시장은 위축되고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플랫폼에 따라서 규제의 무게가 다르고 방송 발전 기금 부담은 여전히 불균형한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학계는 케이블 TV의 지역성에 주목했습니다. 지역 밀착도와 공공성이 수치로 확인된 만큼 지역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케이블 SO가 단순히 유료 방송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 지상파, 지역 민방에 준하는 지역 정보 제공 역량을 갖추고 있고 또 지역 밀착과 관련해서 최상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실질적 지역 미디어다. 낡은 규제는 케이블 TV의 자구 노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됐습니다. 사회적 비용의 분담 체계도 필요하고 규제 패러다임도 독립서비스 독립규제 원칙에서 위헌기관 사회적 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개별 사업자 지원으로부터 이 포괄적인 서비스 진흥으로 나가야 된다.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 제언도 잇따랐습니다. 지역 채널의 정책 또한 송출이 아니라 유통 중심으로 재편을 해야 된다. 구조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기금을 구성하고 그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 의원은 입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해서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그동안 밀려있는 숙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입법 제도적 지원을 잘 모색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연구반 운영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김현 의원은 연구반 구성으로 시간을 끌기보다 위원회 내부 기능을 통해 신속한 해법을 검토하라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119 인명구조견 충성이의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현재 11살인 충성이는 산악과 재난공인 1급 자격을 갖춘 베테랑 구조견으로
지난해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 등 7년 1개월간 281건의 재난 현장에 출동해 16명의 생명을 구조했습니다. 또 전국 119 구조견 경진대회에서 2차례 1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구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충성이는 이날 은퇴식과 함께 충북 청주시의 한 시민에게 입양됐습니다. 1일 오전 5시 50분경 부산의 한 호텔 뷔페 주방에서 음식물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뷔페 직원들이 대피했으며 불은 주방에 있던 조리사 27살 A씨가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17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에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남진보연합은 30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와 사법부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투표용지가 모자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는 등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과 운영체계 개편 등 사법부 중심의 위원장 독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부정선거 주장이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30일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꾼 혐의로 전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담당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경남 선관위 경력 채용 당시 최종 합격자 중 여성이 많다는 이유로 성비를 맞추기 위해 점수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성 합격자 2명의 점수를 낮춰 탈락시키고 원래 불합격 대상이었던 남성 지원자 2명의 점수를 높여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조작된 합격자 2명은 현재 다른 지역 선관위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교직원들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연수 확인 절차가 시스템을 통해 완전히 자동화돼 이수증 취합과 보고 등의 번거로운 과정이 사라집니다. 또한 교육청의 지침과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한 전용 인공지능 챗봇 챗BSS가 도입돼 학교 행정 업무의 실시간 검색과 답변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자주 쓰는 공문서 샘플 서식 400여 종을 업무 시스템에 직접 탑재해 문서 작성 부담도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부산의 미분양 주택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부산의 미분양 주택은 8,292채로 전달보다 362채, 4.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준공후 미분양은 2,945채로 4월보다 22채가 늘었습니다. 5월에 부산의 주택 매매 거래는 3,500여 건으로 전달보다 10%가량 줄었고 전월세 거래도 14% 가까이 감소한 1,9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운대구 홍보대사인 가수 하하 씨와 배우 한상진 씨가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아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동참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성수 해운대구청장과 함께 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고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송출될 피서객 안전 캠페인 영상과 안내방송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참여한 안전 캠페인 영상은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에 설치된 초대형 공면 디지털 광고판인 그랜드조선 미디어를 통해 상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